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트럼펫터죠. 로이 하그루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랑 동년배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저랑 같이 이제 구구단을 외우는 나이죠. 네. 이 양반 몇 년 전에 젊은 나이에 49살에 사망을 했는데 2018년에 네, 1969년생이고요. 10대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20대가 되는 때가 이제 90년대가 시작될 때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정통 하드밥, 재즈가 모습이 많이 바뀌었을 때인데 90년대면은 정통 하드밥, 제가 이 부분에 가장 방점을 찍는 부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정통 하드밥으로 재즈씬에 나타나서 뭐 클리포드 브라운이나 리 모건 같은 그런 레전드를 떠올리게 했고 그 자신이 이제 레전드로 성장해 가면서 특히 이제 2000년대를 대표하는 트럼펫터이다 보니까는 재즈에다가 힙합, 네오 소울, 펑크 그래서 여러 장르 다양한 색깔로 음악을 한 그런 뮤지션입니다. 프레디 허버드라는 트럼펫터를 되게 좋아했었다고 하고 윈튼 마샬리스가 고등학생인 로이 하그루브 연주를 듣고 야, 너 뉴욕으로 와야 돼 해서 프로로 데뷔시킨 그런 뮤지션이고요. 2018년 11월에 SNS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로이 하그루브가 사망했다고 뜨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거짓말 안 하고 좀 먹먹했던 기억이 나요. 일면식도 없고 그냥 팬으로서 좋아하던 아티스트이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로이 하그루브의 음악을 6앨범에서 6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앨범은 그간의 마지막 앨범인데요. 그가 죽고 나서 2018년 죽고 나서 3년 있다가 나온 앨범인데요. 로이 하그루브와 피아니스트 멀그루 밀러가 함께한 앨범인데 In Harmony라는 앨범이고요. 2006년과 7년의 연주를 담아서 2021년에 나온 앨범이고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라는 곡입니다. 레조넌스 레코드라고 빌 에반스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빌 에반스의 옛날 사라진 그런 음원들을 찾아서 앨범을 내는 그런 레코드 회사인데 이 레조넌스 레코드에서 로이 하그루브의 30대 중반의 연주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던 연주를 발굴을 해서 앨범으로 낸 거고요. 피아니스트 멀그루 밀러와 함께 하는데 멀그루 밀러는 제가 알기로는 55년생 이 두 분이 2006년도에 뉴욕의 머킨홀 그리고 2007년도에 펜실베이니아의 라파이에트 대학에서 라이브 한 거를 재작년에 2021년에 앨범으로 나오게 된 라이브 앨범인데요. 여러 재즈 매거진에서 그의 최고의 앨범으로 뽑은 앨범이고 그만큼 훌륭한 연주 이 두 사람의 엄청난 케미가 담긴 앨범이고요. 제가 고른 곡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는 콜 포터가 1929년에 작곡한 스탠다드죠. 앨범 제목이 In Harmony예요. 하모니, 뭐 조화, 화합, 일치 이런 아주 사전적 의미에 아주 딱 부합하는 그런 제목 아주 잘 지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대학의 콘서트홀 이런 데서 두 사람만의 인터플레이를 듣는 그런 이 공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경험 속에만 있었는데 2021년도에 그게 앨범으로 나오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었고요. 아주 고마운 연주여서 그가 떠나갔는데 그의 30대의 모습이 담긴 음반이 나와서 아주 좋았던 물론 이제 저는 유튜브나 음원으로 해서 들었지만 자 오늘 두 번째 로이 하그루브의 앨범은 그의 두 번째 리더 앨범입니다. 퍼블릭 아이라는 앨범이고요. 90년도에 녹음해서 91년도에 발매된 앨범인데 동명 타이틀곡인 퍼블릭 아이인데요. 그때 나이가 22살이에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올뮤직닷컴의 리뷰를 읽어보니까 그 리모건의 한창 때를 5, 60년대 날렸던 천재 트럼펫터 리모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연주지만 로이 하그루브만의 소울풀한 연주가 담겨있다. 뭐 이런 말이 써있던데 제가 듣는 이 앨범의 가장 큰 장점은 로이 하그루브만의 그 뭐랄까요 듣는 걸로도 구분이 가는 그 되게 섬세한 트럼펫 사운드인 것 같은데 음의 크고 작음이나 높고 낮음 뭐 이런 거를 해서 한음 한음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감각
아주 동물적인 감각일 텐데 얘만의 반말을 하고 동년배니까. 이 친구만의 엄청난 그런 장점이 있구나 하면서 들었던 음악이고 제가 고른 곡 퍼블릭 아이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내주는 하드밥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퀸텟 구성인데요. 자신을 포함하여 5인조 구성인데 우선 알토 색소폰에 안토니오 하트라는 그 당시 23살이었고요. 피아노에는 스티븐 스콧 그 당시 22살이고요. 베이스는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그 당시 19살이었어요. 근데 드러머는 빌리 히긴스 그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빌리 히긴스. 그래서 이런 거죠. 젊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는데 드러머는 굉장히 선생님을 한 분을 모셔갖고 그때 어떤 음악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음악 방향에 균형도 맞추고 무게감도 덜한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로이 하그루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91년도부터 한 3년 동안 다운비트지에서 독자 투표를 하면 라이징 스타 트럼펫 부분에서 3년 내리 1등을 했대요. 로이 하그루브가. 그러니까 차세대 트럼펫의 원탑이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재즈가 아니라 옛날 재즈를 하고 있는 그런 20대 초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앨범이고요. 자, 이제 다음 세 번째는 데뷔 17년 차 됐을 때 2007년에 녹음해서 2008년에 나온 음반인데요. 로이 하그루브 퀸텟의 Ear Food라는 앨범이고요. 제가 고른 곡은 스트라스부르 앤 생드니라는 곡인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로이 하그루브의 정점으로 생각하는 앨범인데요. 2007년도면 38살이죠. 정통 하드밥으로 시작을 해갖고 라틴 재즈도 20대 후반에 하다가요. 여러 선배들이 했던 정통 재즈에 있던 빅밴드 음악도 하고 힙합, 펑크, 소울 막 이런 거와 믹스한 음악을 하기도 하고 2007년도에는 그 외도를 하고 나서 다시 정통 재즈로 돌아오는 앨범이 이 이어 푸드라는 앨범인데요. 앨범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이어 푸드, 귀 음식이라는 특이한 앨범 제목을 냈는데 알토 색소폰에 저스틴 로빈슨이라는 뮤지션이 로이 하그루브가 사망할 때까지 항상 같이 옆을 지켰던 알토 색소포니스트인데 저스틴 로빈슨이 함께하고 그리고 되게 요즘 핫한 피아니스트인데 제랄드 클레이턴이라고 엄청난 피아니스트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 앨범에 함께하고 있고요. 베이스는 단톤 볼러라는 베이시스트가 함께하고 있고 드러머는 몬테스 콜먼이라는 이렇게 해서 퀸텟 구성으로 녹음을 했는데 제 생각에 가장 세련되고 가장 중독성 있는 재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고른 곡 스트라스부르 생드니 이거는 이게 스트라스부르하고 생드니가 다 프랑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던데 요번에 알고 보니까 파리의 지하철로에 있는 역 이름이더라고요. 예. 이 앨범에 대해서 인터뷰가 하나 찾아졌는데 거기에서 로이 하그루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제 목표는 멜로디에서 단순함을 유지하면서 전통과 세련미에 깊이 있게 빠져드는 연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007년도 정통 재즈인데 옛날식의 정통 재즈가 아니라 2007년도 판 로이 하그루브만 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인데 트럼펫과 색소폰에 연주하는 그런 리프들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세련돼요. 각 부분의 파트들의 솔로들도 아주 좋고 2015년에 이 곡을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에서 라이브에서 연주한 클립이 또 굉장히 유명한 클립이 있는데 한 10년 후에 연주다 보니까는 멤버들이 다 바뀌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토 색소포니스트 저스틴 로빈슨만 있고 피아니스트가 설리반 포트너라는 피아니스트로 바뀌어 있는데 이 라이브를 보면 이 뮤지션이 나이 먹어가면서 어떻게 또 달라지나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할 수 있어서 이 이어푸드에 있는 2007년 연주와 2015년 라이브 연주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 넘어갈 건데 다시 90년대 그러니까 로이 하그루브의 20대 중반으로 가볼 건데요. 로이 하그루브 퀸텟의 With the Tenors of Our Time 이라는 앨범이고요. 94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Shade of Jade라는 곡입니다.
우리 시대의 테너와 함께 한다는 앨범인데 자신의 퀸텟 멤버 말고 5명의 레전드 테너 색소포니스트를 초빙을 해서 같이 녹음을 하는데요. 음반사를 버브라는 대형 음반사로 옮기고 첫 앨범인데 함께하는 테너 색소포니스트 피처링 해주는 분들이 대단합니다. 자니 그리핀, 조 핸더슨, 그리고 스탠리 터렌틴. 모던 재즈 시대부터 해온 그런 선생님급들 테너 색소포니스트와 자신과 90년대, 2000년대를 함께 하고 있는 브랜포드 마샬리스, 그리고 조슈아 레드먼, 동시대 테너 색소포니스트 이렇게 해서 5분을 초빙을 해갖고 연주를 하는데 제가 고른 곡 쉐이드 오브 제이드는 조 핸더슨이 함께를 하는데요. 조 핸더슨이 20대 시절 1966년에 모드 포 조라는 앨범에서 녹음한 곡인데 그 곡을 원곡자 이제 50대 후반이 돼 있는 조 핸더슨을 모셔서 로이 하그루브 퀸텟이 같이 연주를 하는 건데요. 조 핸더슨 입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신이 20대에 연주한 곡을 30년 후에 50대가 됐는데 웬 20대 후배가 같이 연주를 하자 해서 다시 나온 건데 제가 듣기에 연주 자체는 원곡 66년에 나온 쉐이드 오브 제이드가 더 좋은데 조 핸더슨이 30년 후에 원숙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 솔로를 잇는 로이 하그루브의 아주 재기 넘치는 솔로를 듣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로이 하그루브 입장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정통 재즈를 들으면서 자랐고 그 뮤지션들에 대한 리스펙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약간의 감동으로 오는 그런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오늘 5번째로 고른 로이 하그루브의 앨범은 그에게 2번째 그래미를 안긴 앨범인데요. 공동 리더작이에요. 그 유명한 허비 행콕 테너 색소포니스트 마이클 브레커 그리고 로이 하그루브가 함께한 앨범인데요. Direction in Music Live at 메시 홀이라는 앨범이고요. So What? Impressions 2001년도가 어떤 해냐면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 두 사람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이 탄생 75주년이던 해예요. 그렇게 되나? 예. 1926년생이니까 2001년도에 이들의 75주년 탄생을 기념하고 그들의 음악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허비 행콕이 존 콜트레인 대신에 마이클 브레커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를 마일스 데이비스 대신에 로이 하그루브를 해서 퀸텟 구성으로 해서 이 허비 행콕은 그 두 분과 함께 음악을 했던 사람이니까는 투어를 돌고 그 투어의 결과를 이 앨범으로 나온 건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음악이 더 각별하네. 네. 제가 이 앨범에서 고른 곡이 So What Impressions라는 곡인데 So What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대표곡이고 Impressions는 존 콜트레인의 대표곡인데 이 두 곡을 2001년도 판 올스타 밴드로 해석을 한 건데 야 이게 되게 창의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이런 해석이 요즘 재즈구나 하면서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로이 하그루브와 마이클 브레커가 표현하고 있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과 존 콜트레인의 색소폰에 대한 해석을 허비 행콕이 중간에를 잘 이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베이시스트와 드러머를 소개를 하자면 존 파티투치라는 베이시스트가 함께하고 있고 브라이언 블레이드라는 69년생 드러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연주가 굉장히 훌륭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조금 난해하다는 생각도 할 정도였는데 이들이 2001년 연주 당시에 이 멤버 구성이 참 절묘한 게 허비 행콕이 60대였고요. 테너 색소폰을 부는 마이클 브레커가 50대고 베이시스트 존 패티투치가 40대였고 그리고 로이 하그루브와 브라이언 블레이드는 20대 그래서 60대, 50대, 40대, 30대가 한꺼번에 모여서 밀레니엄이 되자마자 이런 공연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앨범이고 이 앨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45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재즈 연주 앨범 상을 받으면서 2번째로 로이 하그루브에게 그래미를 안긴 그런 앨범이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앨범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로이 하그루브가 이런 음악을 하면서 만든 그룹 이름이 있는데 The RH Factor라는 그룹이고요. RH Factor의 하드 그루브라는 앨범이고 2003년도에 녹음된 앨범인데 그중에 제가 고른 곡은 Common Freestyle이라는 곡입니다. 누군가는 이 음반의 장르명을 펑크 뉴 재즈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든 간에 분명한 재즈임에 분명하고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60년대 말에 재즈와 락을 믹스했듯이 믹스했죠. 로이 하그루브는 30대에 힙합, 네오 소울, 펑크 이런 요소들을 가져다가 재즈와 함께 제가 오늘 고른 곡 커먼 프리스타일은 커먼이라는 래퍼와 함께한 재즈 힙합 곡인데 제가 로이 하그루브의 이 앨범에서의 다른 장르와의 믹스를 좋아하는 거는 뭐 재즈 힙합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이유들은 여타의 재즈 힙합을 그냥 힙합 뮤지션이 재즈를 들여오는 느낌인데 로이 하그루브는 재즈를 놔두고 거기에 다른 음악적 장르들을 함께 믹스하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재즈 락을 했을 때 분명히 그건 재즈였거든요. 락이나 이런 요소들을 들여왔고 락 쪽으로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그런 정통 재즈라는 중심을 지키는 이 로이 하그루브의 모습이 보이고 디안젤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엄청 레전드로 좋아하는 네오소울의 레전드죠. 디안젤로도 함께하고 있고 에리카 바두라는 여가수도 함께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하는 음악이 재즈의 얘네들을 데려오는 그러한 어떤 중심을 지키는 로이 하그루브 모습에 제가 동시대에 이 앨범들을 들으면서 아 로이 하그루브는 정말 멋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곁에 없죠. 그래서 오늘 6곡으로 로이 하그루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로이 하그루브를 아시는 분들은 아쉬운 다른 곡들도 많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로이 하그루브의 모습을 이 6곡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로이 하그루브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